결혼식 3일 전이었어요. 제 딸 지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울면 안 돼요. 화장 다 번지잖아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27살 제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15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작은 꽃집 하나로 지우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 드디어 제 딸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머님, 부케 너무 예쁘네요. 그때 사위가 될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웃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딸 부케는 제가 직접 만들어야죠. 민준 씨는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건축 설계사로 일하면서도 지우한테 항상 다정했고 저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해줬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우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준 씨가 진지하게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딸 드디어 좋은 곳으로 시집 가는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 결혼식 리허설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갑자기 예식장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 어디 간 거야? 전화도 안 받아. 괜찮아. 긴장돼서 그런가 보다. 곧 올 거야. 저는 딸을 안심시켰지만 솔직히 저도 이상했어요. 아까부터 민준 씨가 계속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거든요. 30분쯤 지나서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안해, 지우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오빠, 괜찮아? 병원 가볼까?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민준 씨가 저를 쳐다볼 때마다 그 눈빛이 너무 복잡했어요.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는 것 같은. 리허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민준 오빠 만나서. 그래, 우리 딸. 엄마도 정말 기쁘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민준 씨의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왜 그렇게 괴로워 보였을까? 결혼을 앞둔 신랑이 저렇게 힘들어해도 되는 걸까?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문자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아침을 맞았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엄마, 드디어 오늘이다. 떨려. 딸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새벽에 받은 문자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우리 딸 제일 예뻐. 민준 씨 왔어? 응, 아까 신랑 대기실에 들어갔대. 다행이다. 왔구나. 저는 안도하며 딸의 베일을 정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식 시작 10분 전 웨딩 플래너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저기 신랑분이 안 계십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아까 대기실에 있다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기실에 아무도 없어요. 신랑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 웨딩 플래너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신랑 대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요. 장모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습니다. 하얀 편지지에 단 한 줄. 장모님께 죄송합니다. 민준. 그 순간
제 딸이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민준 오빠가 왜 엄마한테 편지를 남긴 거예요? 예식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왜 나한테 사과를 남긴 거지? 예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랑이 도망쳤대요. 세상에 결혼식 날 신랑이 사라지다니. 신부 불쌍하게. 저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 오빠가 왜 엄마한테 편지를 남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우야, 나도 모르겠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니, 모르고 싶었어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이 도망치면서 엄마한테 사과 편지를 남겼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려 있어서 밖에 있던 하객 몇몇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강지우 씨 어머니시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민준 씨 쪽 친척 어르신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우리 민준이가 멀쩡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혹시 어머니가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왜 그 애가 어머니한테 사과 편지를 남기고 갔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이모,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 가장 힘든 건 지우예요. 그때 미국에서 온 제 오빠 태수가 나섰습니다. 15년 만에 동생 결혼식 보러 온 건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식은 취소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가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저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예식장을 빠져나오는데 귓가에 들리는 소곤거림들. 신랑 엄마랑 뭔가 있었나 봐. 아니면 신부 엄마가 돈을 요구했거나. 요즘 결혼 사기도 많다던데.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앙. 왜 이러는 거예요? 민준 오빠가 왜 저한테 이래요? 지우야.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웨딩드레스가 구겨지는 것도 모르고 지우는 제품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전화 한 번만 해봐요. 민준 오빠한테. 제발. 응, 알았어. 엄마가 전화해 볼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받아요? 응. 꺼져 있어. 지우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지우는 웨딩드레스를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들고 왔어요. 지우야, 물 좀 마셔. 싫어요. 그냥 좀 내버려둬요. 저는 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위로의 말도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오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너, 혹시 민준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오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야. 그럼 왜 그 녀석이 너한테 사과 편지를 남긴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나도 모르겠어. 정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지난 몇 달간 민준 씨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리허설 때 보였던 괴로운 표정. 새벽에 보낸 문자. 그리고
2년 전 그날 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엄마. 갑자기 지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엄마가 민준 오빠한테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아니야. 엄마가 왜 그래? 그럼 뭔데요? 왜 민준 오빠가 엄마한테 사과를 하고 갔냐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요. 민준 오빠 집안 형편이 우리랑 안 맞는다고. 설계사는 불안정하다고. 지우야, 엄마는 그냥 걱정돼서. 걱정? 엄마가 민준 오빠 만나지 말라고 한 거 맞죠?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딸의 행복만 바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지우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쾅 하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연아,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거 맞지? 응.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가 남긴 편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장모님께 죄송합니다. 왜 미안하다는 걸까? 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희정이었어요. 서연아, 나 소식 들었어. 괜찮아? 희정아. 응? 나 잘못한 거 아니야. 그치? 전화기 너머로 희정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딸의 방에서는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인 걸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미역국이라도 먹어. 응?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가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미역국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준 씨 번호를 또 눌렀어요. 벌써 20번째였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저는 핸드폰을 탁자에 던졌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장모님께 죄송합니다. 이 짧은 문장을 벌써 10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나한테 사과를 한 거지? 지우한테도 아니고 왜 나한테? 서연아,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오빠 태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오빠, 나 진짜 모르겠어. 민준 씨가 왜? 그만 봐. 계속 그거 보면 뭐가 달라져? 오빠가 제 손에서 편지를 빼앗아 갔어요. 오빠 돌려줘. 안 돼. 너 이거 보면서 자책하잖아.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오빠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민준이랑 정말 아무 일 없었어? 없었다니까. 그럼 왜 그 녀석이 너한테 사과를 남기고 갔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신랑이 결혼식 당일 도망치면서 장모한테 사과 편지를 남긴다. 이게 정상이야? 나도 알아. 이상한 거 나도 안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오빠,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민준 씨랑 단둘이 있었던 적도 거의 없고, 그냥 평범한 장모와 사위 사이였어. 거의 없다는 게 뭐야? 있긴 있었다는 거잖아.
오빠의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게 한두 번 지우가 야근할 때 민준 씨가 미리 와서 기다린 적이 있었어. 그때 차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야. 그때 무슨 얘기했는데? 그냥 평범한 얘기지. 날씨 얘기, 지우 얘기.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는 평범한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지우가 야근을 하고 민준 씨가 집에 먼저 와서 기다리던 날. 장모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민준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야. 지우랑 둘이 살아서 외롭지 않아. 그래도 오랫동안 혼자 애를 키우셨잖아요.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민준 씨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저를 이해한다는 듯이. 장모님도 이제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지우 보내시고 나면 장모님 인생도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왜 대답을 안 해? 오빠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미안. 멍했어. 너 뭔가 숨기는 거 맞지? 너 그 녀석한테 마음 있었던 거 아니야? 오빠, 무슨 소리야? 내 딸 결혼할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져? 그럼 왜 자꾸 딴 생각을 해?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지우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끄러워요.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지우가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머리, 부은 눈. 지우야. 엄마, 민준 오빠 연락 왔어요? 아니, 아직. 그럼 오빠 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응, 해봤는데. 무급휴가 냈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르겠어. 지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엄마도 아무것도 모르네요. 아무것도. 지우야, 그게 무슨. 됐어요. 나 친구 집에 좀 가 있을게요.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지우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지금 어디를 가? 집에 있어. 싫어요.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몰라요. 근데 민준 오빠가 엄마한테 사과 편지를 남긴 게 잘못 아니면 뭐예요? 지우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분명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뭔가 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럼 뭔데요? 설명해봐요. 왜 민준 오빠가 엄마한테 사과를 했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몰랐으니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우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지우야. 강지우. 오빠가 말렸지만 지우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인가? 서연아, 일단 진정해. 오빠,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희정이었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나 지금 내 꽃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줄래? 할 얘기가 있어. 희정아, 나 지금 상황이. 알아. 그래서 가는 거야. 30분 안에 나와. 안 나오면 내가 집으로 갈 거야. 희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민준 씨, 당신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사과를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꽃집 문을 열자 희정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왔네. 희정아. 들어가. 얘기하자. 희정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서연아, 나 솔직하게 물어볼게. 희정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민준이 좋아했지?
뭐? 좋아했냐고. 민준이를 여자로서 좋아한 거 맞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희정아. 나. 나 미친 것 같아. 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딸 남자를 어떻게? 희정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처음부터 얘기해봐. 대체 뭐가 있었던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부터 2년 전 지우가 민준 씨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였어요. 저는 꽃집 구석 의자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우가 엄마 남자친구 데려왔어.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때 민준 씨를 처음 봤어요. 희정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예의 바르고 그냥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 정도였어요. 정말로. 그래, 그리고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민준 씨가 계속 제 얘기를 물어봤어요. 꽃집은 언제부터 하셨냐? 혼자 지우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대단하시다라 그런 말들.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예비 사위가 장모님께 관심 가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전 그냥 기분 좋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말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민준 씨가 자주 집에 왔어요. 지우랑 데이트하고 나서 지우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요. 그때마다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하면 민준 씨는 항상 들어왔어요. 그것도 이상한 건 아니지. 근데 어느 날부터 민준 씨가 지우가 없을 때도 왔어요. 희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자? 네. 처음엔 지우 깜짝 선물 준비한다고 장모님 의견 좀 들으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아무 생각 없이 꽃 고르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그 다음엔 그냥 인사차 왔다고. 근처 지나가다가 장모님 생각나서 왔다고.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지우 몰래 저를 만났어요. 희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했죠. 했는데. 저도 뭐랄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외로웠나 봐요. 15년 동안 지우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누군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게 좋았어요. 계속 말해봐. 그러다가 작년 가을이었어요. 지우가 야근하는 날 밤 민준 씨가 집에 먼저 와서 기다렸거든요. 지우한테 깜짝 프로포즈 준비한다고.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민준 씨랑 거실에서 얘기했는데 민준 씨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장모님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희정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지우 보내시고 나면 장모님의 인생도 생각하세요. 라고. 그래서 전 그 말 듣고 울었어요. 15년 만에 누군가 저한테 그런 말 해준 거거든요. 제 인생도 생각하라고.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냥 위로하듯이. 근데 전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한 10초? 15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희정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그 후로 전 민준 씨를 의식적으로 피했어요. 혼자 집에 오면 문 안 열어줬고 지우 있을 때만 만났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최대한 민준 씨랑 단둘이 있지 않으려고 했고요. 민준이는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결혼 준비 모임 때마다 그 눈빛이 너무 복잡했어요. 희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민준이한테 마음 있었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었는지 그냥 외로움이었는지. 근데 확실한 건 민준이는 너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게 말이 돼요? 내 딸 남자친구가 나한테? 사랑이 다 논리적인가? 그리고 너 아직도 49이잖아. 젊어 보이고. 희정아, 농담할 때가 아니야. 농담 아니야. 나 진심이야. 희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 결혼 준비 모임 때 기억나? 내가 왜 계속 따라다녔는지 알아? 몰라. 민준이가 너만 쳐다보고 있었거든. 처음엔 내가 착각인 줄 알았어. 근데 자꾸 보니까 확실하더라고. 저 남자 장모한테 반했구나. 그럴 리가. 있어.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피한 거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맞았으니까요. 민준이가 도망친 이유도 그거야. 장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딸이랑 결혼해. 양심이 있으면 못하지. 그럼 내 잘못이네요. 내가 잘못한 거네요. 아니야. 희정이 제 얼굴을 마주보게 했어요.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손 한 번 잡힌 게 뭐가 잘못이야. 너 평생 혼자 살았잖아. 외로운 게 죄야? 근데 지우는 지금 힘들겠지. 당연히.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그때 꽃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민준 씨,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꽃집 바닥에. 일어나요. 이러지 마요. 어머님, 어머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민준 씨, 일단 일어나요. 희정이 민준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앉아. 얘기하자. 민준 씨가 의자에 앉았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 정말 비겁한 놈이에요. 전 지우를 사랑했어요. 처음엔. 근데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준 씨, 처음엔 그냥 존경이었어요. 혼자 딸 키우신 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뵙다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전 그 외로움을 채워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언젠가부터 사랑으로 변했어요. 그만해요. 어머님, 저 때문에 지우가 상처받은 거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힘드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전 이제 지우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앞에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니까요. 민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민준 씨가 꽃집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희정아. 희정이 저를 안아줬어요. 서연아, 이제 선택해야 해. 내 마음을. 무슨 선택? 지우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말 거야. 그리고 너의 마음도 정리해야 해. 민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전 정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민준 씨가 다녀간 후 저는 며칠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꽃집 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친구 집에 있었고 오빠 태수는 내일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서연아, 나 가기 전에 지우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그게 좋겠다. 지우 친구 집 주소 줄게. 너도 같이 가자. 지우가 날 보고 싶어 할까? 그래도 가야지. 넌 엄마잖아. 오빠 말이 맞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 친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우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 어머님. 지우 언니 안에 계세요. 응, 고마워. 우리 딸 폐 많이 끼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실로 들어가니 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감았는지 좀 나아 보였습니다. 지우야. 왜 왔어요? 지우야, 외삼촌이 내일 미국 가신대. 인사하려고. 오빠가 지우 옆에 앉았어요. 지우야, 외삼촌이 할 말 있어. 무슨 말이요? 너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외삼촌은 몰라요. 지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 오빠가 엄마한테 사과 편지 남긴 거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있어. 이유 있어. 갑자기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 서연아, 미안. 근데 지우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오빠, 무슨 소리야? 지우야, 너 엄마가 왜 아빠랑 이혼했는지 알아?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가 바람 피워서요. 그렇게 들었어요. 반만 맞아. 오빠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너 아빠가 바람핀 건 맞아. 근데 그 여자가 너희 엄마 친구였어. 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아니야, 서연아. 지우는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오빠가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우야, 너 12살 때였어. 너희 아빠가 회사 후배랑 바람 피운 거 너희 엄마가 알게 됐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오빠, 제발. 그 여자가 너희 엄마 학창시절 단짝이었어. 결혼하고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던 친구.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그게 무슨. 너희 엄마는 그날 친구한테 전화했어. 내가 왜 이래,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하면서 울면서 매달렸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안해, 근데 나도 사랑에 빠졌어. 넌 이해 못하겠지만 이랬어. 너희 엄마는 그날 밤 혼자 소주 2병 마시고 울었어. 남편한테 배신당한 것보다 친구한테 배신당한 게 더 아팠대. 저는 그날이 떠올라 눈을 감았어요. 15년 전 세상이 무너지던 그날. 그 후로 너희 엄마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 특히 여자친구들. 누구도 깊게 사귀지 않았어.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너희 엄마는 15년 동안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연애 한 번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들고 그냥 너만 키웠어. 지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 너희 엄마한테 민준이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여준 거야. 너희 엄마 인생에 대해서, 너희 엄마의 외로움에 대해서. 외삼촌, 너희 엄마가 민준이를 의식한 건 맞아. 근데 그게 잘못이야? 15년 만에 누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 건데. 오빠가 지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우야, 너희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손 한 번 잡힌 게 전부야. 그것도 민준이가 먼저 잡았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민준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어제. 저는 깜짝 놀라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 민준 씨가? 응. 나한테 전화해서 다 털어놨어.
자기가 장모님한테 반했다고, 자기가 먼저 손잡았다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부탁했어. 제발 어머님 탓하지 말아달라고. 어머님은 끝까지 선을 지키셨다고.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지우야. 저는 딸에게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응,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외로웠을 뿐이야. 엄마가 왜 외로워요? 나 있잖아요. 너는 엄마한테 딸이잖아. 딸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엄마의 외로움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여자고. 누군가 날 알아줬으면 했어. 너의 엄마가 아니라 강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지우가 와락 저를 껴안았어요. 으앙. 엄마. 미안해요. 엄마. 지우야. 지우야. 저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픔을 딸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혼자 산 거예요?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는 후회 안 해. 근데 외로웠잖아요. 응, 외로웠어. 많이.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민준 씨가 날 봐줬을 때 기뻤어. 미안하지만 정말 기뻤어. 엄마. 근데 지우야, 엄마는 끝까지 선을 지켰어. 너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 너는 엄마의 전부니까. 지우가 더 세게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오빠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어요. 한참 후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민준 오빠는 만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엄마 마음은 어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엄마도 민준 오빠 좋아했어요? 좋아했다기보다는 고마웠어. 처음으로 날 봐준 사람이었으니까. 지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러니하네요. 나도 엄마도 같은 사람한테 상처받았네. 지우야. 괜찮아요, 엄마.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계속. 민준 오빠는요? 보내야지. 보내줘야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도 민준 씨도 다 아픈 사람들이야.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은 없어. 그럼 그냥 이렇게 끝인 거예요? 응. 이렇게 끝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웃지는 않았지만 저랑 대화는 했습니다. 엄마 회사 복귀하기로 했어. 그래. 그게 좋겠다.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잖아. 응. 일하면서 잊어보려고. 지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꽃집도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물었어요. 사장님, 따님 결혼식은 잘 치렀어요? 아, 네. 잘 치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봐요. 할 얘기 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 오빠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뭐? 만났어요. 오늘 점심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우야. 왜?
얘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제대로. 지우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어요. 민준 오빠가 다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마음이 갔던 것, 그래서 결혼할 수 없었던 것. 지우야. 그리고 오빠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자기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엄마도 상처받았다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나 화가 안 나더라고요. 응? 이상하죠? 내 결혼식 날 도망친 남자인데. 근데 오빠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지우야 무슨. 엄마도 외로웠고 민준 오빠도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고. 그게 사랑으로 변한 거잖아요. 지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처음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누구 잘못도 아니야. 지우야. 넌. 엄마, 나 민준 오빠 보내주려고요. 지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억지로 붙잡아봤자 서로 힘들 것 같고. 지우야, 괜찮은 거야? 아니요. 안 괜찮아요. 엄청 아파요.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민준 오빠 마음이 엄마한테 가 있는데. 지우야. 그리고 엄마. 지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도 민준 오빠 좋아하죠? 뭐?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말해봐요. 민준 오빠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우야, 그건 대답 못한다는 게 대답이네요. 지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지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내 남자를. 전 남자 아니에요. 이제.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 오빠랑 나는 끝났어요. 깨끗하게. 지우야. 대신 엄마 약속해요. 민준 오빠 만나려면 최소 1년은 기다려요. 나도 상처 추스를 시간 필요하니까. 지우야. 나 민준 씨 안 만나. 거짓말. 엄마 눈빛 보면 알아요. 지우가 일어났어요. 엄마, 나 내일부터 자취할래요. 집 알아봤어요. 뭐? 왜 갑자기? 엄마랑 같이 있으면 자꾸 민준 오빠 생각나요. 그리고 엄마도 편하게 생각 정리할 시간 필요할 것 같고. 지우야, 제발. 엄마 괜찮아요. 나 이제 어른이에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지우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엄마. 평생 엄마로만 살지 말아요. 이제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지 말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지우가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우야. 지우야. 저는 딸을 꽉 안고 울었습니다. 이틀 후 지우는 정말 짐을 싸서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민준입니다. 네. 지우한테 들었어요. 자취한다고. 네. 오늘 나갔어요. 어머님,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을 만나도 된다고. 네. 1년 후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머님 만나도 된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어머님. 네.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를 만나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만나고 싶었어요. 민준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네 어머님, 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네. 민준 씨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어머님, 그리고 지우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전 여전히 죄책감이 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은 절 안 만나시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민준 씨의 한숨이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마음 존중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민준 씨.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민준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근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네. 어머님이 외롭다고 느끼신 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외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마음이 간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꼭. 민준 씨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도 떠났고 민준 씨와도 연락을 끊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네요. 저는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빈 방이었습니다. 옷장 한 구석에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어요. 지우가 두고 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 드레스를 쓰다듬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엄마와 여자 사이에서 전 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꽃집에는 국화와 코스모스가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가끔 전화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잘 지낸다고. 엄마, 밥은 챙겨 먹어요? 응, 엄마 잘 먹어. 너는? 나도 잘 먹어요. 걱정 마요. 통화는 항상 짧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웠으니까요. 민준 씨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그가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꽃집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 씨. 맞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15년 전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그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왜 왔어? 할 얘기가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할 얘기 없어. 그냥 가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 씨, 제발. 15년 만에 용기 내서 온 거예요. 용기?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죄송해요. 그때 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 씨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나가줘. 서연 씨, 들어주세요. 제발. 수진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 저 작년에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그래서 15년 살았는데 결국 그 사람도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러니하죠? 내가 빼앗은 남자가 또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나를 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서연 씨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늦었어. 15년 늦었어. 알아요. 근데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미움이 안 생기더라고요. 알았어. 사과받을게. 서연 씨. 그리고 이제 가줘.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네. 그럴게요. 수진이가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서연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서연 씨는 그 후로 연애 안 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할 시간이 없었어. 딸 키우느라. 그렇구나. 미안해요. 서연 씨 인생까지 망쳐놔서. 내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난 딸을 위해 혼자 사는 걸 택했어. 후회 안 해. 서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전 어땠을까? 남편을 믿고 친구를 믿고 사람들을 믿으며 살았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을 당했을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핸드폰을 꺼내 민준 씨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보같이 전화를 걸 뻔했지만 참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밤에? 문을 열자 민준 씨가 서 있었어요. 민준 씨?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지우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오늘 힘든 일 있었다고. 지우가요? 네. 지우가 전화해서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가서 확인해 달라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들어오세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어머님 소주 드셨어요? 한 잔 했어요. 혼자? 응. 혼자. 민준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옛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15년 만에. 그 친구가. 네. 제 남편이랑 바람 피웠던 친구요. 민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과하러 왔대요. 미안하다고. 어머님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그냥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님. 근데 웃긴 게요, 민준 씨.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친구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지금 똑같은 짓 하려는 거 아닌가. 네. 내 딸 남자를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15년 전 그 친구랑 똑같은 거예요. 어머님, 그건 다른 문제. 뭐가 달라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딸이 상처받는 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 씨, 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15년 동안 그 친구 미워했어요.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네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우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얼마나 아픈데. 저는 소리쳤어요. 민준 씨,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어머님, 전 평생 엄마로 살았어요. 이제 와서 여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어머님도 한 사람의 여자예요. 행복할 자격 있어요. 아니에요. 전 엄마예요. 엄마는 자식 앞에서 여자가 되면 안 돼요. 저는 민준 씨 손을 뿌리쳤어요. 가요, 민준 씨. 제발. 가줘요. 어머님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민준 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마음 존중하겠습니다. 민준 씨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심코 말했어요. 민준 씨, 네 어머님. 고마웠어요. 저를 봐줘서. 민준 씨가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고마웠어요. 어머님을 만나서. 행복하세요, 민준 씨. 좋은 사람 만나서. 어머님도요. 꼭 행복하세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우야.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민준 오빠 왔다 갔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 내가 부탁했거든.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우야.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엄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 이제 알았어요. 사랑과 엄마 사이에서 전 엄마를 택했다는 걸.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꽃집에는 튤립과 프리지아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이 꽃다발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꽃을 포장했어요. 요즘 많이 웃게 됐습니다. 지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어요. 예전보다 밝아진 얼굴로. 엄마, 나 소개팅 나갔다 왔어. 그래? 어땠어? 그냥 그랬어. 근데 괜찮더라.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덕분이야. 엄마 덕분? 응. 엄마가 민준 오빠 안 만난 거 보고. 나도 용기 났어.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지우야.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지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안도하며 딸을 안았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꽃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민준 씨?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민준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꽃 좀 사러 왔어요. 어머니 산소에 갈 거거든요. 그러세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꽃을 골랐어요.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화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돈을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민준 씨도? 저도. 뭐 그럭저럭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네. 저 다음 달에 부산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래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여기서는 계속 어머님 생각나서. 민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부산 가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좋겠네요.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어머님도 행복하세요. 꼭. 민준 씨도요. 민준 씨가 꽃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강변을 걸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참 예쁘네.
혼잣말을 하며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지우의 웨딩드레스 사진, 결혼식 리허설 사진, 그리고 민준 씨가 함께 찍힌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미련이 남나 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희정이었어요. 희정아? 여기 웬일이야? 산책하다가 너 본 것 같아서. 뭐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희정이 옆에 앉았어요. 민준이 생각? 어떻게 알았어?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희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후회돼? 아니, 후회는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 지우를 위해서. 근데 왜 울상이야? 외로워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준 씨 보내고 나니까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아. 서연아. 희정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너 이제 50살이야.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거야? 모르겠어. 지우는 이제 독립했잖아.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사는 게 내 인생이야? 저는 허공을 바라봤어요. 평생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찾아가면 되지. 희정이 웃었어요.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봐. 그런 게 있었나? 분명 있을 거야. 생각해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고 싶었던 것. 플라워 클래스 열어볼까 생각했었어. 사람들한테 꽃꽂이 가르치는 거. 좋잖아. 해봐. 근데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기가. 무슨 소리야? 아직 젊어. 희정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연아, 너 지난 20년은 엄마로 살았어. 이제 앞으로 20년은 서연이로 살아봐.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희정아, 나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엄청 강한 사람이야. 고마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50살을 앞둔 여자.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늘었어요. 나도 늙었네.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플라워 클래스 준비를 시작했어요. SNS 계정도 만들고 홍보 전단도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해? 지우가 전화로 신나게 물었어요. 응, 해보려고. 완전 좋은데? 나도 수업 들어도 돼? 너는 공짜야. 히히, 엄마 화이팅. 한 달 후 첫 수업이 열렸어요. 5명의 수강생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연입니다. 20년간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오늘은 간단한 꽃다발 만들기를 배워볼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사랑은 이루지 못했어요. 딸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나는 엄마였으니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저는 딸의 웨딩드레스를 꺼내봤습니다. 아직도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지우야, 언젠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 드레스 입고 행복하게 결혼해. 저는 드레스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로 널 보낼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엄마, 자기 전에 통화하고 싶어서. 그래, 지우야.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민준 씨는 부산으로 떠났고 저는 여기 남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끝났지만 저의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엄마가 아닌 강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50살 이제 시작입니다. 에필로그 1년 후 플라워 클래스는 대성공이었어요. 수강생이 2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남자친구 데려올게.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준 씨는 부산에서 잘 지낸다고 들었어요. 희정이가 우연히 소식을 들었대요. 가끔 그가 그립지만 이제는 담담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봄날 저는 꽃집에서 튤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한 사람의 엄마로, 한 사람의 여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강서연이라는 저 자신으로.